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방송 중에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구시상인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사람을 상처내는 도끼가 될 수 있다.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나의 입과 혀가 잘못 사용되게 되면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상대편을 아프게 하고 결국 나의 파멸로 이끌게 되는 바로 이 내용인데요.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유튜버와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이 보면은 본인의 부동산 전망들을 하면서 책임감 없이 자극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좀 더 객관적이면서 또 냉철한 판단이 그런 필요한 때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상당 부분 혼돈의 장으로 들어서고 있죠. 어떤 지역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또 어떤 지역은 아직 냉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심으로 오르는 시장이 과연 언제까지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주시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이 전문가의 상담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 OBS의 행복한 재테크의 부동산 전문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시장의 흐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이슈를 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 아파트 중에서 이제 신축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네. 당연히 신축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급이 그만큼 따라주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공급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신축 국민 평형을 중심으로 해서 10년간 시세 차익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가장 가격 시차가 높은 것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것보다도 실제로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요건 10년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서울은 143%가 되는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70%. 이거는 이제 신축, 구축 모두를 포함한, 그리고 평형도 전부 포함해서 평균을 냈을 때 이 평균입니다. 평균값인데 이 평균값이 이렇다는 겁니다. 143%와 자, 서울이 2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가 그렇게 10년간이 그랬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매매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서울에는 바로 신축 84제곱미터의 신축이 가장 큰 시세 차익을 가졌다. 자, 7억 2,478만 원. 그런 반면에 경기도는 준구축이 3억 2,560만 원으로 시세 차익이 가장 컸더라. 그러면 서울의 준구축은 그러면 얼마나 올랐는가? 준구축의 경우는 7억 1천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거의 신축과 비교되죠. 요거는 준구축은 21년부터 30년, 즉 요거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재건축을 바라보는, 그런데 시세 차익이 7억 1천만 원인 반면에 경기도의
신축은 경기도의 신축의 시세 차익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자, 2억 2천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차익이 결국은 서울의 경우는 신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차익. 물론 중구축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런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가장 큰 이런 시세 차익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결국은 어디로 와야 된다? 서울 중심이 될 수밖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도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라는 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값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자주 접해드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고 그 집에 다시 세입자로 들어가는 주인 전세라는 또 그런 제도가 인기라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정말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나온 이제 일종의 편법입니다. 아. 그래서 요 집값 급등에 재등장했는데 이걸 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인 전세 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매도인과 매수인, 즉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전세 계약을 동시에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을 해서 즉 집을 판 사람이 세입자로 살게 돼.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살면서 주인에서 세입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매수인, 집을 산 사람은 집을 판 사람에게 매매가에서 전세금 차익, 당연히 전세금 차익을 뺀 차익만 지불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반적으로 그냥 전세를 놨을 때보다 주인 전세는 높은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즉 주변의 시세가 전세가가 10억이다. 그럼 여기는 12억, 13억의 전세를 놓게 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본인이 필요로 한 가격과 시점에 바로 팔 수가 있는 거고 사는 사람은 실제 투자 비용보다 조금 낮춰서 그 집을 매수하게 되니까 서로가 이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집을 판 사람은 전세 계약 종료 시까지 이제 거주를 하죠. 바로 세입자로. 지금은 4년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최대. 자, 매수인은 집을 산 사람 전세 계약 종료 시에 이제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인 전세 거래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편법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법을 어기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집값이 급등하고 이런 지역에는 지금 이런 방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인 전세 관련해서 또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0분 46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중에 아니면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또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그 용산 개발 사업들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용산 정비창 1구역 그 시공사 정해졌다 그러고 아무튼 용산 시세 차익을 다들 많이 봤다고 막 주변에서도 그러는데 네. 지금 용산 투자를 생각해봐도 되는 타이밍인가 싶어서요. 네. 어디 용산에 보신 데는 있으세요? 그 지금 그 단독이나 다가구는 너무 비싸서 다세대 투자를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효창공원 쪽 인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사실 이제 용산이라고 네네. 하면 너무 이제 금액대가 좀 벽이 높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 저희가 옥석을 잘 가려보도록 하죠. 양팔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첫 번째 연결되셨는데 네. 지금 전화도 좀 어렵고 하지만은 오늘 제가 성의를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전화 연결돼서 축하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용산을 지금 노리고 계신가요? 네. 용산에서도 지금 이렇게 제가 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있죠. 한남 뉴타운과 그리고 나인원 한남이 있는 또 유엔빌리지가 있고 한남 더힐이 있는 이 지역들은, 그리고 동부 이천동을 포함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미 강남 수준입니다. 여기는 이 강남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산의 이 부분들은 전부 지금은 투자비가 너무 높아서 실제 진입하기도 어렵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 시세 차익은 크게, 아주 저희가 말하는 크게 본다는 말은 작은 자금을 넣고 높은 투자 수익을 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지역들은 투자 자금 자체가 많다. 그러면 조금 아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기는 큰 자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느 네. 정도 자금이 되세요? 한 4, 5억 정도. 4, 5억이면 적지 않습니다. 4억 정도면 4억 정도면은 이렇게 보시죠. 자, 이쪽에 용산의 이쪽 그 전면상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40번째 일대라고 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투자금이 너무 높고요. 한강로 주변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을 보면은 이 후암에서도 서우암 같은 경우는 이미 안 되고 동우암 여기가 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파동이 있죠. 청파동이 있고, 그리고 원효로 1, 2, 3, 4가가 있습니다. 4가가 있고 용문동과 효창동이 이렇게 있는데, 효창동도 일부 이쪽에는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효창동 지역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용산의 투자라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관심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하나씩 갖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용산이. 그렇지만은 용산에 들어가서 다 돈을 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식에서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의 기간을 본인들이 잘 설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 자금 여력이 5년 정도밖에 투자를 못 하는데 용산에 10년짜리 기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조해져서 결국은 중간에 낮은 가격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방식과 투자의 기간,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랬을 때 어떤 것보다도 투자에 대한 지역, 그리고 나서 투자 지역이 선정이 되고, 투자 지역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직접적인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보신 거가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효창동이라고 그러셨나요? 효창공원 쪽이요. 네. 아, 효창공원 쪽. 네. 효창공원 쪽이면 네, 이쪽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괜찮은 지역이 있죠. 효창공원 쪽에 보시게 되면은 효창공원 압력이 요게 더블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이고, 이쪽 용문동과 원효로 2가 일대에는 이미 벌써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쪽 지역 바로 여기 지역 같은 경우도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데가 조금밖에 없어요. 요 지역이 아마 공략 대상이 될 것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약 3억 원 전후가 되니까요. 3억 원 전후 정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요 부분은 한번 방송국으로 이제 전화를 주시게 되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꼭 제가 아니라도 전문가들에게 용산의 어떤 지역에 대한 투자에 이런 것들을 상담을 의뢰해 보시면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좋은 지역, 그리고 좋은 어떤 입지를 아마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개별 상담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호재 많은 곳 용산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동작구 본동 신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네.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서 다른 데 갈아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세 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동작구 본동의 신동아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량진 본동 신동아는 얼마나 보유하고 계세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제가 산 지는 20년도에 샀어요. 20년도 약 한 5년 됐네요. 네네. 그때쯤이면 네, 괜찮습니다. 잘 사셨어요. 사시고 지금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예. 자, 여기 한번 살펴보죠. 지금 현재 신동아 아파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노량진 뉴타운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노량진 뉴타운이고 또 흑석 뉴타운이 이렇게 있죠. 네. 흑석 뉴타운이 여기에 흑석 뉴타운이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바로 위쪽에는 여의도가 있고 강을 건너게 되면 용산이죠. 네. 자, 여기는 입지는 상급이다. 입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별 입지예요. 개별 입지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하죠. 그러면 지금 신동아가 현재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2종인데요. 여기는 2종 일반인데 용적률이 조금 높죠. 네네. 예, 용적률이 230%예요. 용적률이. 이렇게 되니까 용적률이 뭔지 아시죠? 네네. 예, 단위당 토지에 건물을 얼마만큼 이제 건축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자, 여기를 이종 일반으로 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그럼 나는 보유해야 되나 아니면 중간에 팔아야 되는가?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11억 정도 돼요, 호가가. 예, 11억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강남에 비해서는 좀 늦게 출발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네. 거기다가 재건축이 지금 추진이 되는데 네.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약 한 60세대 정도 되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보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신동아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언덕길이라서 불리하긴 하지만 전철역에 가깝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은 바로 극동 강변 극동은 이제 소규모 재건축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건데 신동아 보시면은 한강이 조망이 가능해요. 지대가 높아가지고 이거는 무엇보다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설계만 잘 뽑으면은 한강 조망권이 굉장히 나타나서 저는 그대로 보유를 권해드려요. 보유하시라. 왜? 현재 10억, 11억대면은 재건축을 했을 때 용적률을 자,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300% 내지 350% 정도를 받게 되면은요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추가 분담금 지금 20평대를 보유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23평대. 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추가 분담금은 약 1억에서 2억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 이렇게 되면은 흑석 뉴타운의 아크로 리버하임이 지금 얼마 하죠? 32평대 아크로. 32평대가 지금 평당 거의 1억대예요. 약 32억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노량진 뉴타운은 얼마 갈까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아크로 리버하임 같이 가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11억이 추가 분담금을 포함해도 13억 정도. 여기에 중간 가격인 22억에서 25억 정도로 보게 되면은 22억에서 2억 15억. 그러면 추가 마진 자체는 나오잖아요. 7, 8억 내지는 10억 정도의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거든요. 예. 앞으로도 즉 가격 상승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만 계셔요. 안전한 곳이니까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으시겠네요. 계속해서 보유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